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AMPN 글로벌 김찬빈입니다. AMPN 글로벌 이다혜입니다. 오늘은 저희 GFA 꿀팁 대방출을 해서 기존에 많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사실 아까 방금 전에도 저희가 전화 받았잖아요. 네. 그 음반도 전화가 와갖고 GFA에 대해서 좀 열띠게 이제 광고 주께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다혜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본인만의 좀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필수적으로 이건 해야 된다. 저는 그 GFA가 네. 엄청 노출이 많이 되는 배너 매체잖아요. 네. 그래서 타겟을 어떻게 잡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연령이 될 수도 있고 성별이 될 수도 있고 관심사가 될 수도 있는데 타겟을 다 다르게 잡고 운영을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제품이 GFA에서는 어떤 타겟한테 먹힐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타겟별로 완전 다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아예 테스트를 해보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제품이 잘 먹히는 타겟을 색출해내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에 따라 타겟 분리 운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전제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소재라리가 좀 어떻게 되는가. 왜냐면 이제 타겟을 분리 운영하다 보면은 효율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예산 문제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줄면 사실 타겟 자체를 분리한다는 게 말이 안 돼서 네. 오히려 그냥 AI가 컴퓨터가 우리보다 더 똑똑한 애들이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캠페인 예산을 설정하는 방향도 요즘에 GFA에서 그 세팅이 되어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캠페인 예산 걸고 자동으로 캠페인 예산을 이제 GFA에서 돌려주는 방식도 있고. 그래서 타겟 분리 운영은 사실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왜냐면 아무리 해도 이 타겟이 우리랑 맞는지도 그리고 그 타겟에 따라 소재도 이게 자주자주 바뀌기 때문에 소재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타겟 분리 운영은 타겟을 발굴해내는 것은 사실 최종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꿀팁. 그냥 솔직히 간단하게 말해서요. 저는 GFA를 돌릴 때 하면 안 되는 업체하고 되는 업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광고의 가능 여부인데 GFA를 돌릴 때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근데 우리 제품 자체가 특수한 조금 뭐랄까 조금 대중적인 제품보다는 살짝 이제 그 타겟이 정해져 있는 제품이다. 그리고 예산도 좀 적다. 그럴 때는 사실 GFA 자체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돌렸을 때 예산만 타고 노출만 좀 되고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이제 광고주한테 얘기를 좀 하죠. 우리 이거 했을 때 안 될 수도 있다.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먼저 접근을 하고 이제 하는 게 어떠냐라고 이제 제안을 드릴 때도 있고 광고주께서도 그 확고한 그게 있으시면은 그냥 해당 구조에다가 쭉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아주 타이트하게 잡고 밴드 영역에 어디 피드 영역에 아니면은 그 우리 제품 제일 보여줄 수 있는 소재로 쓸 수 있는 구자로 네이티브만 한다든지 아예 그냥 구자 자체도 좀 제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가능 여부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지 예산 그리고 구자 그리고 제품 타겟권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GFA 자체가 솔직히 어렵고 전환 자체가 사실 다른 DA 광고에 비해 뛰어난 구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노출형인 트래픽이나 브랜딩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예산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안 돌리거나 차라리 아니면 좀 추후에 상황을 보고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예산이 한정적일 때
저는 이제 카탈로그 캠페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쉽게 말해서 우리 스토어를 방문했던 유저한테 저희 광고를 노출을 하는 방식이라서 네. 어쨌든 우리 브랜드를 한 번은 봤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주들이 이제 뭐 카탈로그 캠페인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봤다. 네. 근데 어느 정도 모수가 있는 광고 사이트인 것 같다 하면은 저는 카탈로그 캠페인을 꼭 진행을 하자고 제안을 드리는 편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 카탈로그 캠페인 안 하면 바보라고 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그 DA 구자 중에서 GFA에서 제일 좋은 그 캠페인인 것 같아요. 네. 자동으로 좀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이제 리타겟팅 형식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제 광고주의 제품이나 아니면 뭐 좀 관심 있는 제품을 검색하면은 비슷한 애들이 하루 종일 따라다녀요. 네. 그 제가 뭐 접속했던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경쟁사의 업체들이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전환 효율 자체는 가장 좋다고 볼 수 있고, 네. 근래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뿐만이 아니고 자사몰도 그 네이버 쇼핑 입점한 분들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고요. 실제로 카탈로그 돌릴 때 아시다시피 이제 그 제품 전체가 다 돌아가잖아요. 만약 네. 세팅을 해놓으면. 네. 근데 우리가 노출시키고자 하는 제품을 뭐 찜수라든지 아니면 리뷰수 등으로 제한을 해서 노출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네이버 자체 내에서는 건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카탈로그 캠페인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해봤을 때 가끔 네이버 로직이 월말쯤에 좀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조금씩 손봐줍니다. 뭐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시 넓혀준다든지 그 노출되는 제품 양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뭐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캠페인은 지속적인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세팅을 하고 나서는 소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소진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원래 생각했던 예산보다 많이 걸어놔도 아예 소진이 아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아예 예산을 안 걸어놔도 소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네. 이렇게 했을 때는 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게 트래픽 캠페인을 병행 운영을 해서 네. 좀 이제 모수를 쌓으면서 같이 카탈로그 캠페인도 진행을 하니까 제가 진행하는 광고주님의 이제 로아스가 한 500%대까지 또 끌어올려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캠페인이 우리 사이트를 방문했던 유저 이런 느낌, 약간 리타겟팅 개념도 들어가는 캠페인이기 때문에 좀 모수를 쌓는 과정이 있어줘야지만 좀 소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직접 카탈로그 캠페인 했을 때 좀 충격 먹은 경우가 있어요. 안 돌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지금 광고 스토어 저희 스토어 자체 지금 수준이 좀 이 정도인 경우도 있다.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노출을 좀 더 시켜야 되지 않냐라고 제안드려서 말씀 주신 대로 좀 트래픽 캠페인이랑 같이 병행도 하고요. 그리고 또 카탈로그 캠페인이 그 예산 설정을 예를 들어서 제가 3만 원, 예를 들어서 1예산 3만 원을 했어요. 네. 근데 소진이 다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안 돼서 나는 이제 소진이 안 되니까 예산을 늘리는 게 의미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끔 얘네들이 도는 게 나날이 좀 다르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3만 원 돌다가 갑자기 막 10,000원 이하로 도는 경우도 있고 거의 안 네. 돌거나 그런 날이 있을 때 그거를 보고 예산 자체에 대해서 그냥 좀 포기를 해버리면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는 뭐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노출시키겠다는 막 3만 원에서 갑자기 7, 8만 원 또 2배에서 2.5배 이상 걸어 놓으면은 가끔 소진이 쭉 되더라고요. 4, 5만 원 이상씩도 3만 원 충분히 뭐 넉넉하게도 되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캠페인은 사실 할 말이 좀 많은데 아직 연구가 돼야 되는 캠페인인 것 같고 네. 뭐 네 번째로 카탈로그 캠페인 이외로 근래 이제 GFA에서 시도하는 그 구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해당 구자들은 저는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광고주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원래 기존 타임 배너하고 롤링 배너, 그러니까 커플 배너죠. 그 PC 로그인 창이나 검색창 하단 구자인데 해당 구자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기존 원래 그 보장형 광고로서 엄청난 그 광고비를 비딩하고 해야 되는 구자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그 이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물론 돌린다고 해서 매일 그 황금 시간대 그 구자를 선점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기존 계약권 이외로 좀 비어 있을 때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뭐 주말에 같은 경우는 해당 뭐 이제 구자가 조금 비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GFA 광고 계속 돌아가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제일 눈에 띄는 구자여서. 특히 남성분들은 PC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뭐 게임도 하시고 하니까. 네. 저도 PC로 보는 게 사실 핸드폰보다 편한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눈에 띄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뭐 세팅 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업종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어서 네. 해보는 건 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자 노출량 제가 돌렸을 때는 노출량은 엄청 많았어요. 근데 네. 클릭률은 비교적 낮으나 이제 노출량 자체에 대해서는 엄청 폭발적인 거고, 클릭당 비용, CPC 비용도 뭐 비교적 저렴해요. 비교적 좀 저렴한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자들 말고도 실제로 요즘 뭐 좀 추천드리고 싶은 구자들이 많은데, 의외로 저희 그 GFA 구자잖아요. 오늘 네. GFA가 주제긴 하지만은 네. GFA 구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나오는 보장형 구자들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뭐 보셨죠? 뭐 PC에서 이렇게 넘기다 보면 나오는 신규 구자들이 많아요. 네. 그 구자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노출량이랑 트래픽에 대한 그 계산을 했을 때 GFA보다 좀 싼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구자를 선점하고 우리가 좀 브랜딩이라든지 폭발적인 좀 노출을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구자들을 좀 이용해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입찰을 하긴 해야 되지만 좀 복잡하긴 네. 하지만 네. 입찰할 때 좀 어려워. 미리 입찰해놔야 돼서 네. 그런 구자들을 좀 뭐라 그랬죠 아까 제가 이제 뭐 신규 뭐 보장형 구자들 네. 또 이제 고려를 해볼 만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뭐 사실 이렇게 좀 큰 맥락 말고 세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팅이나 소재에서 이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일단 GFA 자체는 소재 관리는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소재를 길게 끌고 간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끌고 가면 무조건 효율이 좀 빨리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GFA 같은 경우는 프로모션이나 이 이벤트에 따라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고 소재를 미리 만들어 놓고 세팅하는 경우도 있고, 네이버 구조이기 때문에 이 검수 면에서는 비교적 조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검수를 넣기 전에 해당 랜딩 페이지가 우리 랜딩 페이지가 아니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이나 이러면은 그거에 대한 공문이라든지 필요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맹수님께서 보장형은 비싸지 않나요? 네. 노출형 광고 아닌가요? 보장형은 어떨 때 쓰시는지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방금 좀 말씀드렸던 대로 노출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좀 폭발적인 트래픽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대할 때 하는데, 브랜딩도 그렇고요. 네. 근데 이제 보장형 자체가 비싸다는 인식이 애초에 계약 단가가 비싸서 그런데 네. 저희가 실제 CPC 비용으로 GFA를 돌렸을 때 그 구자를 만약에 선점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보장형이 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클릭률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했을 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프로모션 이벤트 때는 저희가 구자를 좀 잡아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GFA 광고, 이 네이버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미디어 믹스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디서든 뜨거든요. 그때는 광고가 저희 광고가, 예를 들어 저희 광고주 광고가. 그랬을 때 조금 전략적으로 노출시키기도 합니다. 라이브 뭐 진짜 엄청 큰 할인이라든지 이거에 주력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전날이라든지 아니면 그날 당일 시간대라든지 폭발적으로 좀 노출시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했을 때 정말 유입량이 많더라고요. 뭐 라이브가 거의 터지던데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네. 그래서 고려해볼 만합니다.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죠. 뭐 몇 주 전부터 입찰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GFA는 조금 데이터 나오는 게 좀
별로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좀 발라내야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아직은 그 발라내는 뭐 마케터 고유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데이터 자체가 좀 모호하게 나온 것 같아요. GFA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단순하게 보장형하고 노출형의 차이라고 하면은 클릭당 비용이나 그 총 비용을 봤을 때 뭐가 좀 더 우위에 있는지로도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도 말씀 주실 게 있으신가요? 소재라든지 저희가 사실 지금 많은 내용을 엄청 빨리 얘기했어요. 맞아요. 할 말이 너무 많아져서 근데 좀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질문 또 들어왔는데 네. GFA는 캠페인 판매나 트래픽 목표 설정을 어떻게 하시는 편인가요? 근데 이건 말 그대로 네. 저희가 뭐 전환이나 뭐 매출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라면은 판매로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모수를 쌓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트래픽 캠페인의 어쨌든 좀 근본적인 목적이 네. 모수를 쌓는 것이다 보니까 좀 목표에 따라서 캠페인도 목표를 다르게 설정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트래픽이라는 거는 판매로 이어지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면은 캠페인 목표를 판매로 하시고 모수 쌓는 게 목적이다 하시면은 뭐 트래픽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저도 그 광고주 두 개가 있는데 네. 두 광고주가 있는데 한 광고주는 거의 트래픽 무조건 돌리고요. 네. 여긴 좀 예산을 태워서 노출시키는 방식이고 네. 이쪽은 판매 캠페인을 돌립니다. 그래서 전환율을 최대한 어떻게 맞추고 소재 관리도 엄청 빨리 하고요. 물론 여기도 소재 관리는 빠르지만 그 목적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보는 지표가 여기는 진짜 로아스나 전환, 네. 여기는 그냥 트래픽만 네. 딱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룹당 노출인가요? 소재당 노출인가요? 몇 회 노출 이런 게 있던데 저희가 지금 잘 안 보여요 이게. 헷갈리네요. 하트 표시가 있어서 그죠? 헷갈리네요. 몇 회 노출? 소재당 노출이던가요? 아니면 광고 그룹당 노출이던가요? 이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신지. 제가 살짝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그거 말씀하시죠. 광고 그룹에 보통 소재를 저희가 넣잖아요. 네. GFA 광고. 근데 그룹 자체에서 저는 그룹 자체를 그 노출되는 구좌라든지 아니면은 그 목적에 따라 좀 나눠요. 네. 왜냐면 그 타겟팅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육아다. 네. 육아 타겟팅이고 이거는 뭐 결혼이다. 그럼 결혼 이건 이사다. 이사 관련돼서 이 타겟팅을 조합해서 넣는데 광고 그룹 자체가 다 다릅니다. 네. 같은 소재여도.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출시켰을 때 그 각 그룹별 맞는 소재를 발굴해내기도 하고 소재 자체에다가 아예 그 그룹에 알맞는 소재를 만들어서 넣기도 하는데요. 네. 소재당 노출, 몇 회 노출 이거는 사실 제가 살짝 이해를 못했는데 그 하루에 네. 뭐 광고를 몇 번까지 노출시킬 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 혹시? 그 이제 그룹당 뭐 몇 회 노출. 그 노출 형식을 말씀 주신 건가요? 그런 거. 최대 5회까지의 그 노출 광고 세팅 말씀하시는 거면은 사실 저는 뭐 많이 넣기도 하고요. 그냥 보통 3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떻게든 광고가 돌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노출시킨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라서 타겟팅은 그룹당 최대로 조합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업종에 맞는 관심사 하나? 근데 이건 예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산에 따라서 그 그룹을 나누냐 아니면은 맞추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초반에 좀 시행착오를 좀 겪고 맞춰갖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좀 더 타겟을 좀 더 발굴해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예산을 좀 쪼개갖고 하나씩 돌리는 편인데 예산이 적으면은 여러 개 돌릴 수가 없어요. 그 확인이 안 됩니다. 그 전에 거의 광고가 끊기기 네. 때문에 그래서 아니면 안 돌거나 그래서 현재 업체 뭐 예산이라든지 소재 갈릴 수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좀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정말 그냥 타겟팅 조합해갖고 그룹 하나로 쭉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은
기준치까지는 올라와 줘요. 네. 그래도 GFA도 웬만하면은 그 기존 돌았던 근데 성과가 정말 안 좋을 때는 바로 저는 변경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얘를 끌어올리기보다는 새로 만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실제로 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주신 게 저도 지금 아직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GFA 자체가 사실. 그리고 뭐 실제로 네이버에서 뭐 구자 이제 뭐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저희 그 세미나 들어가고 봤을 때도 네이버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이런 가설을 많이 주지만은 확실하게 뭐 맞지는 않아요.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일단 뭐 맹수님께서 답변을 여러 개 주셨는데 추가로 또 주시면은 네. 저희가 좀 잘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FA에 궁금증이 많으셨었나 봐요, 맹수님께서. 왜냐면 GFA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다른 광고보다 실제로 그 나와 있는 정보가 없는 것 같아요. 검색을 해도 안 나오고. 맞아요. 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GFA를 돌려봤던 분들의 그 경험이 사실 엄청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저도 아직은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지만은 제 기준을 했을 때 뭐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보장형 광고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말을 또 여쭤보셨는데 실제로 보장형 광고가 요즘 되게 많이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구자가 있죠? 뭐 그냥 그러니까 재미로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올림픽 구자가 있었어요. 올림픽 때. 그래서 올림픽 구자가 있는데 그 구자는 저는 절대 안 했거든요. 이번 올림픽은 사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실제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림픽 구자라든지 이런 이제 시도 좀 베타 구자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 뭐 괜찮은 구자들은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업체가 가능하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뭐 소재나 이런. 소재 GFA가 소재 기준이 좀 빡센 편이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제가 실제로 좀 다이어트 식품 관련된 광고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진짜 단어 조금만 잘못 써도 다 반려가 나서 이게 좀 메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그래도 좀 유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GFA는 뭐 다이어트라는 단어도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바지 사이즈 달라졌어요 이런 문구도 다 반려가 나서 좀 소재 만들 때는 이제 좀 그 가이드가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최대한 준수를 하는 게 중요한데 사실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소재가 사실 GFA가 검수가 빡빡하긴 한데 네. 가끔 이게 된다고 하는 그 소재들이 있어요. 다 네. 광고를 보면은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 소재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그 네. 검수를 통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뭐 의견을 제출을 해갖고 통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잘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수 자체는 원래 좀 보수적인 건 맞는데 GFA가 보면 항상 유행이 돌아요 소재가. 네. 이 소재가 유행이 돌면은 다른 업체들도 막 따라해요. 네. 되네 갖고 비슷하게. 네. 그러니까 또 돌고 이런 식이라서 그 소재에 대해서 검수를 우리가 좀 리드하면서 트렌드를 좀 리드하는 방향도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해요. 특히 그 메인 구자라든지 이런 조금 정형화된 기존 구자들은 검수가 좀 빡빡한데 피드 구자는 요즘 정사각형 구자 많잖아요. 네. 엄청 그 좀 검수가 빠릅니다. 맞아요. 제가 확인했을 때 메인보다 훨씬 빠르고 웬만하면 그냥 일단 해줘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많은 시도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네. 그리고 네이티브 구자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문구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문구를 좀 다양하게 넣어 보시는 분들 많고 하다가 잘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통과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도는 해볼 만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막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면서 하고 있고 뭐 가이드를 제가 따로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이 반려를 많이 먹어봐서 네. 그 반려 먹은 거를 상황별로 다 캡처를 해갖고 제가 폴더에 넣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있구나. 그래서 인식을 하고 그 가이드에 좀 맞게끔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 답변을 드렸을 때 잠깐 뭐 아침이라 그런지 조금 네. 머리가 안 돌아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아까 네. 맹수님께서 주신 게 그러니까
업종에 맞는 관심사 하나 넣는 게, 그러니까 관심사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를 네. 여쭤보신 건데,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관심사가 하나만 해도 돌면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GFA 자체에서 권장하기로는, 그러니까 네이버의 세미나에서 직접적으로 권장하기로는 최소 모수가 한 500만 정도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직접 돌려봤을 때 뭐 몇십만에서 100만, 그러니까 연령, 뭐 타겟 다 줄여갖고 성별 줄여갖고 진행했을 때랑 뭐 좀 포괄적으로 조금 더 넓게 돌렸을 때랑 확실히 도는 차이도 있고 조금 넓게 했을 때가 오히려 좋은 경우가 있어서 네. 타겟은 시도는 해볼만 하지만 성과 안 좋으면 바로 접고 조금 복합적인 타겟으로 진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저는 복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각각 하니까 잘 안 돌거나 아니면 좀 클릭이 좀 낮더라고요. 그런 편입니다. 좀 조합을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조합이 갑자기 또 안 맞는 경우도 네. 있어요. 맞아요. 이것도 트렌드가 너무 바뀌어요. 막 계속 생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GFA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어렵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본은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GFA를 조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진짜 정말 빨리 타거나 이게 좀 무분별하게 광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오늘 조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양쪽에 오늘 위에 있죠. 네. 그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 질문이 없고 뭐 말씀드릴 게 없나요 혹시?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사실 네. 조금 질문이 많이 안 들어와서 다들 바쁘신 시간이에요. 네. 저도 좀 정신없이 왔는데 저희도 일하다가 급하게 와가지고 지금은 GFA 세팅을 하러 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GFA 자체가 지금 주말 돌았을 때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또 제가 기존 돌던 소재가 지금 소재 관리를 해주러 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소재 관리를 빨리 해주러 가야 되는데 소재 같은 경우가 저는 대기를 되게 많이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재 지금 이미 대기되어 있는 애들 올리고 한번 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저희 이 정도면 될까요? 네. 꿀팁을 아주 많이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뭐 사실 진짜 더 꿀팁은 저희가 뭐 개인적으로도 연락 주시면은 네. 더 말씀드리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